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시간 강남 GEM 아동가족상담센터의 류영숙 박사님께서 그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의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눈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좀 침침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다들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큰 바람이랑 비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물론 많이 다친 분들도 있고 힘든 과정을 겪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그 큰 바람 후에 가을이 왔네요. 오늘 꽃장식을 보고 제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하늘에 맞추어서 이렇게 장식을 하셨나? 그리고 가을의 기운도 이렇게 나게 해주셔서 너무 아름다운 교회에 또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대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나는 내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이름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류광숙. 네, 잘못 발음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제 이름은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제가 살아가면서 최근에 또 제 이름을 자꾸 이제 바꾸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사회에선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저를 요즘 나의 이름은 하고 한 번씩 지어보거든요. 저는 앉아 있으면서 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도 잠시 내 이름은 최근에 내 이름을 지으라 그러면 나는 뭐라고 지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네, 좀 크기는 하지만 충분히 소통이 될 것 같아서 앞에 계셔서 제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맨 앞에 계셔서. 네, 혹시 목사님은 뭐라고 이름을 혹시 지으신 게 있을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이라 지었습니다. 네, 아이, 좋습니다. 급조하신 듯 하나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한참을 앉아서 지었고,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강의나 뭐 집단 상담이나 이렇게 제가 많이 하게 되죠. 제가 주로 하는 건 이제 상담 센터로 찾아오는 분들을 만나는 거지만, 최근에 어떤 집단 상담에 갔었는데 거긴 상처가 많이 있는 분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자조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처음 스타트를 이제 끊을 때 각자 이름을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고, 그러면 소개된 이름들 중에 내가 도움받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좀 이상적으로 되고 싶은 이름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말을 걸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름은 식빵이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름 상처가 있는 분들의 이름은 뭐 에이스보다는 P급 이런 이름들이었죠. 그래서 각자 나라를 위해서 또
갔다가 상처를 입고 이제 돌아오신 분들의 자조 모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속에 있는 분노 또는 그때 당했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이름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인 분도 있으세요. 저는 조금 전에 제가 제 이름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앉아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제가 여러분께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저는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얘기할래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저는 반가우면 약간 몸을 요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번에는 세중앙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수다스럽게.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이름은 이야기꾼, 하나님의 이야기꾼이라고 제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도는 특별히 제가 형식을 갖추어서 이전에 기도를 해봤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아플 때는 그 고백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른쪽 팔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그렇게 형식적인 오히려 그렇게 툭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종안교회에서 만난 분들께 제가 공부하고 또 경험한 20여 년의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가장 최근의 것이고 그리고 많은 고민이 녹아있는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라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야기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이름을 지으셨는지 제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각자 나름의 역할 난 무술이 같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저는 한때 무술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저는 더 이제 추석에 전 부치지 않고 공주처럼 있고 싶어요 그래서 공주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역할에 대해서 이름을 지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최근에 내가 가장 아파하는 그 상처에 대한 이름도 있으시겠죠. 어떤 분이 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요. 그리고 감정에 대한 이름을 붙인 분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는 그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그 순간 우리 뇌의 신경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은 아마 정말 말이든 비언어적인 것이든 우리가 공감을 받은 순간일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즐거운 순간일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무언가가 통찰이 그냥 딱 하고 와가지고 내면화가 되는 순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제 방 바로 옆이 이제 놀이치료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실 상담을 하고 있으면 뭐가 쿵쿵 할 때가 있어요. 이유는 그 벽에 화살을 이렇게 당겨서 붙이는 놀이가 있는데 그걸 쏘는 애들이 들어가면 거기가 쿵쿵거려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저는 괜찮은데 내담자분들이 이렇게 막 깜짝깜짝 놀라실 정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막 들리는 웃음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게 얘기할 땐 당연히 안 들립니다. 근데 웃음소리가 막 까르르 나고 근데 그때 아이 웃음소리뿐 아니라 선생님 웃음소리까지 같이 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세상이 그냥 갑자기 멈춘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 지금 신경계가 새로 변화하고 있구나. 무언가가 새로 조절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여기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제가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도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저는 저를 찾아온 아이들이 그리고 저를 찾아온 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때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쩌면 제가 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고 가신다 하더라도 그냥 조곤조곤
번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했던 저는 아마 이미지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져보는데요.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손짓, 눈짓, 말, 언어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물은 답이 있다라는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우리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물을 통해서 전파가 파동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사랑해 목사님의 이름을 제가 불러줬습니다.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랑 아니면 이 식빵 아니 이 망할 놈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 물의 모형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모양도 그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순간,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체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저는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짧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싶은 부분은 뇌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는 뇌에 대해서 참 관심을 몇 년 전부터 가지기 시작해서 강의도 열심히 들었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좀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행동 또는 의사결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뇌에서 작용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뇌를 사용하고 갈까? 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뇌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어요. 네. 자신있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1%. 4%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아인슈타인은 7%를 사용을 하고 갔다. 제가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걸 한 이후에 그럼 나머지는 내가 일을 할 이유가 생겼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뇌의 변화가 경험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때부터예요. 대상관계 이론 학자 중에 볼비라는 애착이론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상담할 이유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어떤 재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재경험, 그러니까 이전의 경험이 아니라 그 다음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달라진다.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 신경계의 변화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소그룹이나 교회를 참 정말 좋은 공동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사랑을 받지 못하던 사람도 교회에 오면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저는 한 번씩 교회 권사님들이나 구역장, 셀 리더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실 때가 있어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제가 그분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알죠. 성도 중에 한 명이 힘들면 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현실적인 접근도 같이 해주고 계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잘 드려요.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건강해야 그 또 리더들을 잘 돌보기 때문에 이유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재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경험을 통해서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경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상담센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사역이죠. 그 안에서 제가 이분하고 어떻게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고 또 이분에게 어떻게 생각의 변화 또 이분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하면서 그분이 새로운 재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신경계가 건강해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별 의미 없이 몸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그 뭐 세일 원들 이런 분들이 아마 굉장히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그들의 신경계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도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뇌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제가 저기가 안 보여서 이걸 좀 돌리겠습니다.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고 하실 건, 제가 여기다 바로 치고 싶은데, 너는 사랑스러워 라고 제가 치면 이렇게 너는 사랑스러워 라고 바로 이렇게 바로 글자가 새겨지잖아요. 아니면 너는 그것도 못하냐 라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라고 제가 타이핑을 하면 여기에 타이핑이 그대로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자녀에게 한 이야기, 오늘 아침에 또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한 이야기, 내 남편에게 또는 교회에서 한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은 어디다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듣는다 또는 머리로 듣는다,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세포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그 정도로 우리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사랑스럽다, 너는 사랑스럽다고 말을 들은 사람은 어디 가나 바깥에서 사랑스러운 표현을 할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뚜벅뚜벅 걸어오시면 저는 몸을 이렇게 흔들 거라고. 전 막내거든요. 막내고 애교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막 행동이 크거나 그래서 뭐 오 오셨어요 뭐 이렇게는 좀 잘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저라는 사람의 이름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 이름대로 제가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제 이름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우리 부모님들과 또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아는 것,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면서 저 역시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아는 것들을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너 못할 거야, 너 떨릴걸, 넌 정말 목소리도 별로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면 아마도 저는 여기 와서 달달달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저희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1등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달력에 12달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였는데, 외우는 거였는데, 제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그 중간에 힘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그 중간에 어떤 힘이 있었냐면, 성가대실에서 예선을 했는데 그때 저는 잠시 나가서 성경을 외우는데 여기서 갑자기 쿵, 쾅, 쿵, 쾅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열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때 갱년기가 있어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걸 다른 사람들이 다 봤으면 어떡하지? 내 심장이 떨리는 소리를 들었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마치고 탁 들어갔는데 어쩜 그렇게 떨지도 않고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아, 나만 떨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건 아니었구나. 내가 다 할 거야.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사회적 민감성,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많이 썼던 때였죠. 그래서 상담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안 들린다 그랬어. 내 빨간 건 생각보다 그렇게 볼터치한 정도지 뭐 그렇게 새빨갛게 보이지도 않는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해주는 어떤 말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중간에 힘을 준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격려, 여러분의 한마디는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괜찮아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뇌의 신경계에 새겨진다는 걸,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엄청 고민이 되실 거예요.
뇌에는 역할 부위들이 있는데 뇌를 여러 부위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좌뇌, 우뇌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좌뇌는 좀 더 분석적이고 언어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거라면, 우뇌는 우리 비언어적인 것, 예술적인 것도 속할 거고, 비언어적인 것, 눈치를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감을 잡는 것, 이런 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좌뇌, 우뇌로 나누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좌뇌, 우뇌보다는 뇌의 여러 부위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길을 걸어오다가 큐 바로 오셨네요. 전문가의 길로 여러분들이 들어서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몇 가지 그 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어렵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전두엽은 제가 앞대골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건 20여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슈퍼비전을 그때 받았었는데, 그 선생님이 전두엽이라고 하지 않고 그 선생님은 앞대골박, 뭐 뒷대골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죠.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소리를 해도 되나 그랬는데, 이제는 뭐 잘합니다. 그래서 식빵도 잘하고 앞대골박도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앞대골박은 잊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두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뇌를 감싸고 있는 걸 대뇌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잠시만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손으로 뇌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건 뇌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는 좌뇌, 우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삼중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뇌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뇌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뒷덜미에 뇌간.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어 보세요. 여기는 변연계라고 하고, 여기는 이렇게 덮어보세요. 이게 대뇌피질, 이게 대골박을 감싸고 있는 피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뇌간, 여기는 변연계, 여기는 대뇌피질.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 뇌간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 변연계에서 무언가 아주 급박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편도체에서 삐뽀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알려주면 이게 안심해도 돼라고 하면 괜찮은데, 아니야 지금 안심할 상황이 아니야. 네가 지난번에 만났던 그 무서운 남자가 저 앞에 있어 라고 하면 갑자기 그게 이제 뇌간에서 땀이 벌벌 나고,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헛구역질이 나고 이러면서 이제 어지럽고 하는 증상들이 공황 증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미주신경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이때 여기 있는 중간, 이 중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뇌간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고, 여기 있는 편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여러분이 많이 변연계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하는 감정 조절, 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앞대골박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 내가 오늘 아침에 몇 시에는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고 학교는 몇 시까지 가야 되고 돌아오면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 이제 규범적이고 규칙들에 대해서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건 이 대뇌피질에서 알게 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뇌피질은 몇 세 정도 되면 완성이 될까? 완성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려면 여기 전두엽이 언제쯤 발달을 할까요? 팁을 하나 드리면 예수님의 나이도 팁입니다. 미국의 그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가 훅 깎이는 나이대가 있대요. 그 전까지는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데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쑥 내려간답니다. 그 사람 나이에 따라. 그게 25세.
네, 여성들은 그게 가능하다는데 남성들은 33세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던데 여기 남성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네, 25세가 되면 이 전두엽이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예, 자기 스스로 이제 조정하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근데 그 전에 우리는 6살부터 5살부터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야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네가 하고 싶은 숙제는 탁 하고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이루어야 한다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오해하실까봐, 물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이해하고, 문제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그 조절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일관성 있는 태도로 그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울까? 예를 들면 아이가 짜증이 났어요. 그럼 울 수 있죠. 막 울다가 그걸 그칠 때쯤 돼서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죠. 어떡해. 그러면 이 아이가 그치려고 하다가 그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조절이잖아요. 이 조절은 부모 역할이 정말 어느 정도 울었으면 됐다는 것도, 그때쯤이면 부모가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만 배우면 안 돼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공감만 배워서는 안 되고, 언제쯤이면 이제 그만 하고 제한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죠. 근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만 울고 나면 그다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모님들의 역할. 그러면 우리가 큰 사람, 우리가 어른들하고 성인들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알아주고, 하지만 이건 할 수 없어, 정확하게 알아주고, 대신에 우리가 윈윈 또는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 이 세 가지를 알면 이 뇌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뇌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 2글자로 이야기를 한다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뇌가 형성이 되는데, 이 경험은 또 그 다음에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부모 교육을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뱃속에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나 저렇게 못했는데 그땐 내가 몰랐어. 그래서 회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죄책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뇌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바뀔 수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한 뇌가, 아마 우리 자녀, 내 남편,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사용한 뇌가 한 1에서 4% 정도라면 우리는 굉장한 희망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의 가소성, 변할 수 있다는 이 가소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처럼. 저도 그래서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시겔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을 너무 좋아합니다. 경험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뇌 구조를 형성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경험 자체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뇌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네가 이런 점을 잘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 순간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은 또는 내 남편은 출근을 했겠죠. 근데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듣고 가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그 경험은 그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버렸을 거니까요. 그래서
직접적인 방식으로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저는 어쨌든 어디를 가든 오신 분들은 힘 있는 분들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못 오신 분들이 힘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일이 있거나 또 각자의 또 다르게 할 일이 있어서 못 오셨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오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옆에 분한테 전 하라 그러면 하기 싫던데 한번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라고 한마디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야, 예, 아이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 저는 그럼 왜 시켜 저런 걸? 뭐 그랬는데 그래도 합니다. 또 수능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뇌 구조에 제가 제 옆방에서 아이들이 놀이할 때 선생님하고 깔깔거리면서 놀거나 할 때 너무 기뻐진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제 뇌 구조도 변하는 것 같고 또 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을 만나고 2017년부터 죄송합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선생님을 이기면 이 세상을 이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해서 자기가 이기면 너무 즐겁대요. 그리고 힘이 너무 난대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는 사실은 억울함의 크기를 그려보자 라고 했을 때 A4 용지를 가득 그렸던 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하고 상담을 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고 나서는 코딱지만하게 있는데 이것도 얼마 후면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너로 하여금 뭐가 너가 이렇게 코딱지만해지게 한 거야? 이 억울함의 크기가. 그랬더니 즐거웠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건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아이 때문에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논문에 보니까 전쟁 중인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에 있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그 난민들이 경험한 그 트라우마는 즐거움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 즐거움은 해독 작용을 한다. 뇌의 기능, 뇌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그 공기살인이라는 영화처럼 공기 속에서 그 독소를 마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즐거움이라는 걸 통해서 해독작용을 할 수 있고 그들이 변할 수 있다면 제가 그러니까 이 상담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표정, 즐거움이에요.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상이고 어쩌면 제가 오늘 이렇게 노래하듯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하고 해야겠다. 우선 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실 때 사실은 그 소리가 영어로 나와요. 근데 영어를 알아들으면 안 되세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집중하라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표정이에요. 여기서 표정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영어는 설명이기 때문에 표정의 변화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Mother's trying to engage, and she gives a greeting to the baby gives a greeting back to her. This baby starts pointing at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and the mother's trying to engage her and play with her. They're working to coordinate their emotions and their intentions, what they want to do in the world. And that's really what the baby is used to. And then we ask the mother to not respond to the baby. The baby very quickly picks up on this. And then she uses all of her abilities to try and get the mother back. She smiles at the mother. She points because she's used to the mother looking where she points. The baby puts both hands up in front of her and says, "What's happening here?" She makes that
screechy sound at the mother. Like, come on, why aren't we doing this? Even in this 2 minutes when they don't get the normal reaction, they react with negative emotions, they turn away, they feel the stress of it, they actually may lose control of their posture because of the stress that they're experiencing. Okay. I'm here. 잘 보셨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Oh, baby, I'm here. 나 여기 있어. 이렇게 그 엄마가 이 아이가 2분 후에 바로 스트레스가 이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엄마가 하던 대로 엄마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이 이 아이하고 엄마하고 애착을 맺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예쁜 짓, 엄마하고 또 했을 때 말이 통했던 것, 이런 걸 기억하고 그걸 다 해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첫 단계는 예쁜 짓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보였으니까,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2분 후에,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되면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자기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신경계에서 이 아이가 침을 흘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의 이런 태도들이 다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녀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뇌에는 이렇게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는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호흡, 땀 나는 것, 뭐 그게 이제 갱년기로 인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 소화, 그다음에 수면, 머리 아픈 것,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리 아픈 건 신경을 쓰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뇌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에도 그 뇌세포와 그 세포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세포들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성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또는 내가 너무 흥분했는가 아니면 너무 처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뇌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울증은요, 조울증은 흥분될 때는 흥분하고 또 우울할 때는 우울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경계가 이렇게 교감신경과 이제 부교감신경, 우리가 엑셀레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신경계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너무 교감신경이 있으면 잠도 잘 안 오고 뭐 도파민이 막 너무 많이 이제 분비가 되어서 이제 하고 막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모든 걸 난 다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고 부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냥 방에서 이렇게 그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신경계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돼? 물론 약을 먹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심리치료에서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하나를 알려드리고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호흡이나 혹시 자율신경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패닉 어택이라고 하죠. 공황 증상들이 일어나거나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불편해.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아까 엄마가 그랬죠. I'm here. 내가 여기 있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듯 우리를 이렇게 안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 뇌에 있는 배 쪽 미주신경이 안정감을 가져다 두는 미주신경인데 걔를 우리가 살짝 누르면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괜찮아 하고 자기를 안정시키면 자율신경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다 분명히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뇌에서 우리들이 이미 아까 0.02초에서 0.1초 사이에 우리가 그걸 알아듣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빠라락 화를 내는 것 아니 차가 왜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바로 화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0.02초에서 0.1초 사이에 우리는 벌써 기분이 나빠진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아이가 또는 내 남편이 또는 우리 다 컸는데 저기 누워 있어. 그러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못 봐내요. 왜냐하면 누워 있는 건 게으르다는 내 생각이 그냥 바로 작용을 해버렸거든요. 이해하기 전에. 그러니까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차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하는 걸 인지라고 해요. 근데 미리 그 전에 벌써 화가 났어. 이건 신경지라고 해요. 신경이 이미 알아차린 거죠. 네, 아마 지금쯤 우리 목사님이 신경이 지금 이러실 거예요. 11시에 맞춰야 되거든요. 1분 남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고 길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Oh baby, I'm here 이걸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서 뇌에 있는 신경계가 먼저 알아차린다. 그래서 그 분노를 조절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자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